자, 자유형 제도입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현행법에 자유형 세 가지가 있죠. 징역, 금고, 구류 이 세 가지를 형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 자, 집행 방법은 구금주의가 있고 유형주의가 있는데 교정학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구금주의는 일정한 장소에 감금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이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에서 배운 적 있죠. 원칙적으로 독고죄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홍고죄를 취하고 있다는 것 봐두시고, 두 번째로서 유형주의가 있는데 유형주의는 유배 보내는 겁니다. 유배 보내는 거. 자, 국가가 강제로 수용자를 국내나 국외의 먼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체류하게 하는 방법인데 유형주의는 오늘날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형주의는 없어요. 됐죠?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현행법상 자유형 제도의 방식은 혼고제가 원칙이 아니라 독고제가 원칙이죠. 그리고 밑에 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 보시게 되면 구금주의와 유형주의가 있는데 아직도 유형주의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다? 없어요. 이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종류를 볼게요. 자, 징역, 금고, 구류 세 가지 나와 있죠. 징역은 다 알죠.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하는 것. 미칠 거지 마세요. 뒤에 나오니까 일단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야 돼요. 정해진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사장에도 가야 되고,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취사장에 가서 취사하는 애들도 있고, 공장에 가서 일 나가는 애들도 있고, 뭐 머리 깎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죠? 뭐 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맡은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게 징역살이입니다. 징역살이. 그리고 징역은 유기징역, 유기금고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간이 나와 있는데 기간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가석방도 뒤에 나와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미출보지 마세요. 금고가 있어요. 금고는 교도소 내에서 구치하는 것만을 말해요. 일을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징역살이는 일을 하는 거지만 금고는 일을 안 해요. 그냥 구치밖에 안 하지. 역시 유기징역, 유기금고와 무기금고가 있고 그 형기에는 징역과 똑같아요. 자, 일을 시키지 않는다 했지만 일을 하지 않고 독방에 또는 홍고방에 있으면 몸이 말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청원 작업을 해요. 청원 작업.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받으시고, 구류 받으시고, 구류는 역시 구치밖에 안 하는데 1 이상 30일 미만의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역시 정역 복무 여부는 금고와 똑같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바로 법조문 가서 볼게요. 자, 법조문을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형법에 징역 조문 나와 있죠. 징역은 형무소 내에서, 이 형무소란 말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쵸? 이 형무소란 말이 언제적 얘기인데, 그쵸? 이것이 62년도에 개정이 될 때 그때 다 이 교도소를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징역은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케 한다. 반면에 금고와 구류는 구치밖에 없죠. 차이가 뭐예요? 정역 유무죠. 정역 유무. 정역 유무에 따라서 양자가 구별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기간 나와 있죠. 징역과 금고는 무기, 유기로 하는데 유기는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다. 30년 이하. 하한이 1개월이고 최장 30년. 아시겠죠? 최장 30년. 자, 일단 끊고요. 끊고. 다만 가중할 때는 얼마까지 가중하다? 가능하다? 50년까지 가능하다. 50년까지. 됐죠? 숫자 잘 봐두셔야 돼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이하. 미만 아닙니다. 이하입니다. 이하. 이렇게. 됐죠? 자, 반면에 구류는 1일입니다. 1일. 1일 이상 30일 미만. 왜냐하면 30일 이하 하면 틀려요. 미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징역과 금고가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일 미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 저 여기 뭐죠? 여기
구류보다는 징역 금고가 더 잘 나와요. 1개월짜리 색깔칠 하시고 30년 이하 색깔칠 하시고 요것만 잘 봐두시면 돼요. 자, 됐고 밑에 기출문제는 여러분 혼자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자유형 제도의 문제점을 볼게요. 자, 자유형은 수용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을 길러줄 수가 없다. 그 말이라 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4회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 단기 자유형은 단기 자유형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올 텐데 보통 6개월 이하로 봅니다. 단기 자유형은 제4회화할 수 있는 기간에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 또 오히려 거기 발을 한번 들여놨다가 오히려 범죄 학습의 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러한 비판점. 단기 자유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자유형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징역 금고 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꼬리표가 붙어요.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요. 그래서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소하기 때문에 사회복귀가 어렵죠.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그만큼 또다시 증가시킨다는 비판점. 이러한 비판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됐고 또 두 번째로서는 이 가족 문제인데요. 자, 수용자 가족에 대해서는 간접적 형벌의 의미를 갖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 수용자 가장일 때 그럼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이루는 기본 조건도 파괴가 되고 이것은 가족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한 간접적 형벌을 받는다는 결과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봐두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비판만 할 줄 알지 뭔 대안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대안을 제시를 못해요. 그냥 비판만 하기 바빠요. 그렇죠? 자, 좀 봐두시고 그래서 밑에 개선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는 것이 자유형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징역, 금고, 구류 세 가지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자유형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리자고 하는 논의가 바로 자유형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제기. 자유형의 목적은 교육 개선에 있기 때문에 형벌의 내용을 위와 같이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찬성론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정역 부과 여부. 정역시키는 것이 징역이었고 금고와 구류는 정역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형을 세분화시키는 것은 과거의 노동천시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 자유형의 세분화는 이 두 가지 한번 묶어보세요. 교정실무상의 불편을 초래한다. 또 교정실무상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죠. 경비가 그래서 경비의 이중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 시키는 직원 따로 있어야 되고 일 시키지 않고 거기에 그 거실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걔들 또 감시하는 직원 또 따로 있고 일 시키는 사람 또 따로 있고 이렇게 경비의 이중화 때문에 실무상의 불편이 초래가 될 수 있고 또 일 시키는 사람과 일 시키지 않는 사람이 또 나눠져야 되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또 징역과 금고의 구별 기준은 파렴치성인데요. 파렴치성인데 이 파렴치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적 개념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 파렴치성을 가지고 인해서 징역살이와 금고를 구별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점. 또 이 징역과 금고 이 두 가지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신청 작업, 즉 청원 작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양자를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찬성론 입장이죠. 반면에 반대로 볼게요. 형의 종류는 다양할수록 좋다. 그래서
다양할수록 좋기 때문에 형벌의 개별화도 그만큼 뭐다? 다양할수록 개별화도 그만큼 더 실현될 수가 있다는 논거. 두 번째, 노동이 형벌과 함께 강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에 대해서 형벌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 과실범과 같은 수용자, 보통 과실범은 뭘 많이 받죠? 보통 과실범 같은 수용자는 금고나 구류를 많이 받아요. 구류. 이게 보통 주류가 되는데, 과실범과 같은 수용자를 다른 고의범은 징역이죠. 징역살이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도 맞지가 않는다. 또 책에는 없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입법자들이 이렇게 징역 말고도 금고 구류를 명시해 놓은 것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금고는 나름대로의 내용, 구류는 구류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내용을 단순히 교정 실무자들이 실무자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인해서 이를 부인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라고 보는 것도 반대론의 입장이기도 한데, 어쨌든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좀 각각 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대부분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단기 자유형의 문제를 가볼게요. 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자유형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가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기출문제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고요. 근데 보통 통설은 뭐다? 6개월 이하짜리를 단기라고 본다. 이것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또 단기 자유형 예로서는 형법에 나와 있는 구류형도 단기 자유형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죠. 구류형은 1개월 미만이니까 역시 6개월 이하에 포함되죠. 자, 이탈리아 포레스타는 죄수의 개선을 위해서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를 부패하게 하는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주장한 바가 있어요. 자, 문제점 볼게요. 자, 구금시설의 과밀화 현상. 그쵸? 악풍 감염 우려가 있죠? 악풍 감염 때문에 범죄 수법을 배우고 나오죠? 재범의 원인이 된다. 또 밑에 효율적 교정이 어렵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범죄 오염 가능성이 있다. 같은 말인데 출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지문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형기가 짧더라도 어쨌든 복역하고 나왔기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 찍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사회복귀가 어렵고요.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기간이 너무 짧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 두 가지 묶어보시고. 자, 단기 자유형이 남용될 때 자유형의 일반적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참 별 걱정 다 하는데요. 이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보호직 시험에서. 자, 수용자가 구금으로 인해서 가족의 경제력 파탄된다. 짧은 기간일 때에도 누범 가중사유가 될 수 있죠. 누범은 금고 이상이니까 뭐 1개월을 살든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누범 가중사유가 되죠.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 점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지문이죠. 똑같은 지문입니다. 자, 누범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된다. 같은 말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다 옮겨 놓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계산 방안인데 여기가 무지 중요합니다. 시험이 무지 출제가 잘 된다 이거예요. 여기를 묶어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도 가보게 되면 어디부턴가? 여기부터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맨 밑에까지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둘, 너희, 10개 넘죠. 10개 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박스 하나에서 출제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안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벌금형을 활용하자는 거죠. 벌금형을 활용하자. 두 번째, 각종 유예 제도를 활용하자.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활용하자. 세 번째, 구금 제도를 완화시키자. 그 예를 봐두셔야 돼. 예. 색깔칠합니다. 주말구금, 휴일구금, 단속구금, 반구금, 선행보증 가택구금, 거주제한, 보호관찰. 그쵸? 이런 것들 규칙 많이 되었죠? 그 다음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불간섭주의, 원상회복, 사회봉사명령제도로 대체하자. 그쵸? 이런 것들 출제가 전부 잘 돼요. 왜 그것도 다 색깔칠하세요. 무지무지 출제가 잘 된다. 잘 된다. 근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조심할 것이 이 대체 방안에서 요건 들어오면 안 돼. 부정기형, 노역장 유치, 기소 법정주의. 이거는 교도소에 들어오는 거야. 자, 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한 발짝도. 근데 밑에 것은 부정기형은 교도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소년법에 부정기형 제도가 있잖아요. 소년의 부정기형 제도 있다고. 노역장 유치도 벌금 미납자에게 벌금 미납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와서 노역장 유치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주의는 바로 교도소에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개선 방안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노역장 유치 나와 있지. 부정기형 나와 있지. 부정기형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또 부정기형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법정주의, 부정기형 제도 이런 것은 대체 방안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주말구금, 휴일구금, 충격구금은 현행법에 없어요. 도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개선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을 뿐이지 현행법상 도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됐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자, 이제 최근 동향을 볼게요. 자, 최근에는 이 단기자유형이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는데 이 자체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쇼크 프로베이션, 쇼크 패럴, 쇼크 센텐싱 이 세 가지를 허용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고 사법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봐두시면 돼요. 또 단기자유형에 위와 같은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범이라든지 소년사범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좀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출지문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서 부정기형 제도의 문제를 가볼게요. 부정기형, 형이 정해지지 않았다. 형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기형입니다. 그래서 형 선고할 때는 판사가 소년범이죠. 형을 선고할 때는 형을 정하지 않아요. 형기를 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집행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을 부정기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이 있고 상대적이 있는데 절대적은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적은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소년법에서. 자, 뭐뭐한 자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렇게 선고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밑에 나와 있지. 소년법 제60조에서 소년범의 경우에는 이 상대적 부정경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은요? 성인은 없어요. 성인은 정기형이에요. 정기형을 하고 있다. 여기는 가로 열고 성인. 두 가지 비교하시고요. 자, 밑에 볼게요. 자, 소년법.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형을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장단기를 정의해서 선고하는데 끊고 이때 장기에는 10년, 단기에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상대적 부정경이죠.
자, 볼까요? 예를 한번 보면 형법 329조를 볼게요. 이게 절도죄 조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그쵸? 여기서 벌금 일단 빼고요. 벌금은 일단 생략하고 요 징역만 볼게요. 6년 이하의 징역이죠. 6년 이하의 징역이죠. 우리가 앞에서 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하한이 1개월이고 상한이 30년이죠. 근데 여기서 절도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형법 제329조라고 하는 법에 정해진 형이잖아요. 법정형이에요. 그쵸? 그래서 법정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법정형은 1개월 6년이 하니까 6년이죠. 이 범주 안에서 절도죄 정한형을 선고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한이 얼마다? 하한이 1개월이고 상한이 6년이다. 이게 법정형이 법정형. 절도죄의 법정형. 아시겠죠? 요 뭐뭐한 자는 지금 성인 소년 불문입니다. 성인 소년 불문이다. 그래서 이 성인이 훔치든 소년이 훔치든 간에 법에 정해진 형은 전부 다 뭐예요? 상대적 법정형은 상대적 부정기 선고형으로 되어 있어요. 상대적 부정경으로 되어 있어요. 법정형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책 지저분해지니까. 상대적 부정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기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선고할 땐 달라져요. 선고할 때는 만약에 이 훔친 사람이 성인이었다고 했을 때는 점을 콕 찍어요. 콕 찍어서 이것이 1년이라고 하면 1년을 선고합니다. 이게 성인이에요. 성인 1년을 선고한다고. 밑에 나와 있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정기형을 때린다고. 정기형을 1년 딱, 6개월 딱, 3년 딱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성인일 때는 딱 점을 딱 찍어서 너 몇 년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지워버리면 소년일 땐 달라요. 소년일 때는 요 범주 내에서 밑에 나와있지.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걸 하한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상한으로 잡고 요만큼을 선고를 때려요. 누구일 때? 소년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기 1년, 장기 3년 이렇게 선고한다니까요. 소년을 범일 때는 성인처럼 점을 콕 찍는 게 아니라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교도소에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고할 때는 형기를 확정하지 않아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렇게. 대신 집행단계 어딘데? 교도소 집행할 때 그 직원이 그 소년이죠. 소년범을 그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처럼 알잖아요. 한두 달 딱 지내면 알잖아. 저 친구가 어떤 친구라는 친구. 성격도 어떻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왜 들어왔고 그런 것을 다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교도소에서 생활을 할 때 말 잘 듣고 교육 잘 받고 점수 잘 나오고 사고 안 치고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직원들이 평가를 해보잖아요. 평가를 해봐서 점수가 잘 나오게 되면 단기 1년만이라도 출소할 수 있어요. 출소가 단기 1년만이라도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 새끼가 말도 안 들어. 사고는 여전히 치고 그러면 최고 장기를 3년을 잡았기 때문에 3년째 가서 여기서 출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육받을 때 집행을 당할 때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단기에 나올 수 있고 장기에 나올 수 있고 그 중간에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년일 땐 그래, 소년일 때는. 근데 성인일 때는 안 그렇고, 성인일 때는 정기형이고, 소년일 때는 이렇게 단기와 장기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할 때, 자, 장기는 10년을 넘으면 안 되고요. 단기는 5년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것은 소년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년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성인은 보았듯이 정기형을 때린다. 정기형. 점을 콕 찍어서 때린다고요. 근데 성인범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요? 가석방 있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생활을 할 때 사고 치지 않고 모범수가 돼버리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형기를 다 마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기 출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부정경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정경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년범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범에도 도입하면 안 되겠느냐? 성인범에게도 찬성하는 논, 안 된다, 반대하는 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찬성론. 자, 범죄자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수용자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서 석방기를 앞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개선 의욕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두 번째, 부정경인 성인범일 때 위험 범죄자, 상습적 누범자에 대해서 장기 구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회방해에도 유리하다. 그렇죠? 사회방해에도 유리하다. 반면에 초범자 같은 경우에 초범자나 범죄성이 약한 자에게는 그 노력에 따라서 석방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선 의욕을 촉진시킨다. 그렇죠? 반면에 위험자, 상습범의 경우는 장기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방해에 유리하고 이러한 장점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화 원칙에 부합하고요. 부정기형이라는 사실이 위험성 있는 범죄자에게는 위화력이 그나마 있다는 것이고요. 개선 정도에 따라서 수용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와 수용자 모두에 대해서 이익이다. 또 행형 단계에서 수용자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범죄성을 다시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관이 내렸던 그 형 선고 있죠. 그것의 불균형을 그나마 약간 시정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반대로 볼게요. 장기적인 부정기형은 범죄자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장기적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개선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다. 부정경은 보통 약자에게 대해서 과하여지므로 불공정성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실제에 있어서는 인권 침해를 초래할 염려도 있다. 그 석방시 결정이 오로지 교도관에게 맡겨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인과관계를 낳을 수도 있다. 뭐 금품이 오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부정경 제도는 교활한 수용자에게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도관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교도관 없으면 또 호박씩 까고, 그렇죠? 오히려 정직한 수용자에게는 가중한 형벌이 되기도 한다. 부정경은 행위 당시 책임을 넘어서는 처벌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왜? 장기 구금할 수 있으니까요. 책임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석방시일이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도 압박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장단점,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들,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들 이렇게 키워드 좀 밑줄 그어두시고서 보시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 됐어요? 기출문제는 여러분 혼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소년법 조항 나와 있는데 그 소년법을 자세히 정하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입니다.